안녕하세요, 가시안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어요. 어제도 계속 내내 흘러내리기만 했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반등 없이 동시효과마저 크게 밀리면서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5%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0.77%의 낙폭이 있었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별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도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없었고요. 반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다시 한번 큰 폭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조금은 잘 버텨주었던 오늘은 하이닉스마저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아무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합치면 어제하고 규모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조 2천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도가 찍혔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미약하지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4,9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물론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결코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2차전지는 여전히 수급 자체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플랫폼 쪽도 굉장히 수급이 좋지 않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KB금융, 현대일렉트릭, 크래프톤, 파마리서치. 일단은 대주전자재료를 제외하고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또 기관은 SK, 현대마린솔루션, 하이브, LG노텍, 대주전자재료. 기관도 마찬가지로 SK 지주사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규모의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유독 국내 시장의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잖아요. 물론 그거에 비한다면 미국 증시는 크게 선방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나름대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6%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7%였죠. 또 다우지수는 1% 급락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같이 어제는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무엇보다도 반도체 수가 1.8%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니케이도 이틀 연속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죠. 현재 마이너스 1.2% 그리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2.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0.9% 약세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세계 증시와 비교해본다면 유독 국내 증시가 더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도 코스피가 1.2%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장 분위기, 물론 개별 종목마다 이슈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어제 국내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 많은 언론과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가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다시 한번 시장에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어제 보여드렸을 때는 4.5%였다면 또 오늘은 4.6%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코스피가 한 차례 크게 좋지 못했던 것이 4월쯤에 한 차례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오고 있었지만 또 크게 뛰면서 좋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지난달 고점 4.7%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고 또 52주 신고가 4.9%까지도 넘볼 수 있는 범위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든 반도체든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든 물론 업종마다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진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령, 그게 다시 한번 시장에 투영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누르고 있는
하나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2.8%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2.7%였고 저번 달에는 2.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장 중심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독일도 예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던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독일은 유럽의 중앙은행 ECB라고 하죠. 지분의 27%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한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입김이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독일의 물가가 다시 한번 튀었다는 것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PC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해석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업종마다의 개별 이슈보다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지연 이슈가 커지고 있고 이번에 PCE 지표라든지 다음 달 1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수 그걸 통해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개별 종목마다의 이슈를 집착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장 분위기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업종,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이런 순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하이닉스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참 좋지가 못해요. 하지만 이게 본격적인 외국인의 이탈인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로 본격적인 이탈이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는 나만의 어떤 기준점을 잡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 중에 하나는 어제도 계속 강조해드렸죠. 일단 업황이 살아있다면 그 중간중간에 약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의 조정으로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의 수급이에요. 그런데 수급을 보기 전에 주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반등이 나왔던 이때하고 이 당시 이 두 가지 시점을 비교해서 먼저 수급 변화를 살펴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3월 18일부터 여기부터는 파란 음봉이 나왔던 만큼 그 전까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월 7일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월 18일부터 4월 7일 자,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5조 6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3월 18일부터 4월 7일 이때는 5조 6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본격적인 추세 하락이 나왔던 4월 8일부터 오늘까지 그때까지의 수급 변화를 볼게요. 4월 8일부터 오늘까지 자,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1조 2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이 5조 6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기간에는 5조 6천억이 전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20% 정도 순매수 물량의 20%가 순매도로 잡혔고 지금 위치를 봤을 때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그 출발점에서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주가가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제가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이탈했는지 그건 우리가 한참 뒤에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업황이 지금 살아있다면 과연 본격적인 추세 하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또 조금은 외국인 시각에서 본다면 자, 여러분들이 매집할 수 있는 물량 자체를 이번에 삼성전자를 15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계속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한번 상승이 나오면 매도 물량을 다시 출회시키면서 개인들이나 일부 물량을 털어내겠죠. 저는 지금 시점을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5조 6천억을 매수했는데 여러분들이 매집할 물량은 15조 원이에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조 6천억을 매수하고 보니까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에서 20%만 매도 물량으로 나왔는데 다시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저라도 매도 물량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15조 원을 매수할 것인데 계속 매수만 때린다면 평단가가 높아질 거란 말이죠. 하지만 내가 매수했던 물량에서 단 20%만 출회시킴에 따라서
다시 주가가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해도 크게 반등이 나왔던 이 시점의 매수 물량에 비해서는 현재 20%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점을 기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메이저 기관이라면 반도체, 특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매집해 나감에 따라서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과연 주구장창 매수만 할까? 결코 그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시각을 말씀드렸죠. 이 기간 내에 매수했던 물량하고 또 해당 기간에 나온 물량,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전체 목표하는 매집 물량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일정 부분 물량이 나왔고 그로 인해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당연히 평단가를 낮추면서 매집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많이 나왔지만 결코 과거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최근 상승 구간에 비해서 20%밖에 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도 업황, 두 번째도 업황이에요.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아마 7월 초에 발표가 될 텐데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지금 HBM이 엔비디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하이닉스보다는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서 먹을 수 있는 폭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도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지금의 시장과 업종들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불금인 만큼 맑은 시장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